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 만났어요. 소주 한 잔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국회의원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만난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조 전 장관이 찾아갔죠. 양산에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소주 한 잔 하고 싶다고 조 전 장관이 했는데 약주 한 잔 곁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평산 책방에도 조 전 장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사이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개인적으로 밉지 않느냐,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SNS에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소회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많은 출마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많은 언론 보도들이 나왔어요. 특히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저 기사를 보는 순간 정치하시려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렸고요. 보통 사람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것을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평산 책방에서 잠깐 그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이 다 언론에 보도되고 본인도 이렇게 SNS에 공개한 것은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는 게 이제 총선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게요. 지금 1심만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죠.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그게 만약에 3심까지 간다면은 사실 총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지금 선고됐어요. 그렇죠. 조 전 장관한테. 구속만 안 됐지 지금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은 피선거권이 사라지죠. 근데 그러면은 2심 결과가 내년 선거 1년도 안 남았으니까 2심 결과가 내년 선거 출마까지 안 나오면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당규를 좀 바꿨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그러면은 출마하는 거 아니냐, 출마가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국 장관이 출마할 것이라는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3심 결과가 내년 총선 전까지 나오지 않으면 출마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1심에서 굉장히 중한 형벌이 나왔는데 3심까지 이게 그 피선거권이 박탈될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총선에 나올까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를 들면은 비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비례를 받으면은 물러났을 때 바로 다음 사람이 물려받아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조국 장관의 출마가 굉장히 예상되고 본인도 아마 이런 행보가 그렇게 해석될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출마를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그런 설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민정수석 마친 후 법무부 장관 할 것이냐 아니면 출마를 할 것이냐 선택지가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출마의 길보다는 법무부 장관의 길을 택했다라는 한때의 정치권 설이 있었는데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게 출마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길 없는 길이 어딜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조 전 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던 이래경 씨가 망언을 해서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한 바 있는데 혁신이 언급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재명 혁신위는 아니고 본인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을 했었던 거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했는데 혁신위 때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이다 라고 언급을 한 건데 이걸 바라보는 이재명 지도부는 과연 어떨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호 의원님, 네. 혁신위를 하려면 나 같은 사람을 해야지 저런 사람을 해. 이런 메시지로 듣는 사람 입장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지도부 입장에서는. 저는 제3자인데 제가 딱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혁신이 그동안 내가 2015년도에 당을 위해서 당이 황골탈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때 뜻깊었다. 근데 니들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기왕에 혁신이라는 거 하려면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내가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해라라고 소위 비난 쪽의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였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지금 오늘 혁신위원장 발표를 한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이재명 지도부가 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당내에는 어느 정도 영향도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는 친문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있고요. 친명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당을 또 좀 약간 흔들어서 길 없는 길 이런 거에 향후 여러 스텝의 한 포석으로 저렇게 툭 던져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사법적 판단을 1심 이미 받았고 주변의 가족들도 모두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분이 예. 그동안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분이 또 저렇게 한다는 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주당 내에 지금 친명과 친문 사이에 뭔가 미묘한 긴장관계 내지는 역학관계 같은 것이 형성돼 있다라는 분석도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친문계 적자였던 페르소나였던 조 전 장관이 친명 지도부의 혁신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본인의 혁신위 이력을 언급하면서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거 자칫 상상을 발휘해 보면 나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는데 공천은 친명 너희들이 행사할 수 없을 걸 이렇게 좀 약간 오해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니 오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단계 포석 중에 그중 뭘 하나를 둔 거다. 그러니까 혁신한다고 하지만 옛날처럼 우리가 정말 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왔던 그때의 노력이 있으니까 혼자 다 하지 말고 이 몫은 확인해 둬라. 그리고 그중에 나도 거기 출전할 수 있다라는 뜻을 저는 이번 길 없는 길 혁신이 2015년 혁신 활동 이런 걸 하면서 저는 넌지시 충분히 표현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냥 정치권의 분석일 뿐입니다. 출마설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선을 그었어요. 근데 또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주 출마는 처음 듣고 부산이다 이런 분석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하지만, 조국 장관의 출마는 본인 의지보다는 결국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피선거권이 이제 제한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는 문제 또 선거에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출마할 수 있겠죠. 근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약이 없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공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변수가 많다라는 말씀.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죗값이나 치러라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했던 최고 권력자 조 전 장관의 만행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죗값을 치러도 시원찮을 판에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 아내가 수감돼 있고 고초를 겪는 가운데 이른바 편안하게 토크 콘서트를 돌아가면서 할까와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저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면 모든 것이 그림이 잘 맞기 때문에 아마 조 전 장관에 대한 출마설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전 수석의 등판론도 제기됩니다. 출마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 위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 중이다. 역시 알쏭달쏭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출마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출마는 뭐 자유죠. 그 피선거권이 있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는 자유인데, 제가 봤을 때 우병우 수석하고 그 조국 수석, 뭐 수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예.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일찍 들어갔는데 그것도 보통 대학이 아니라 무려 서울대 법대를 뭐 6살, 7살 때 막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길은 조금 다르지만 두 분 다 무지하게 잘 나갔어요. 한 명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아주 창창하게 잘 나갔고 또 한 명은 검사 중에서도 검사같이 굉장히 잘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왕수석이라고 했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확 꺾였어요.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은 징역 1년의 확정 판결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또 국회의원에 내년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닮은 듯하면서 다른 듯하면서도 굉장히 닮은 그러한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뭐 길 없는 길 가겠다라고 그랬는데 왜 길 없는 길을 갑니까? 정도를 걸어야지. 그다음에 저런 두 분이 그렇게 출마하는 게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느 쪽이든 출마를 하면 본인들이 속한 당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